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로 중앙대 약학과 서울대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4주년 축하드립니다. 4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아니고 모레입니다. 예. 모레인가요? 어쨌든 뭐 고맙고. 우리 모레는 안 나오기 예, 때문에 그래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유튜브로 곤지암 2020님이 야 밍크돼지 핑크돼지다. 밍크돼지. 예. 밍크. 오늘 핑크색 네? 옷 입고 왔어요. 안에 핑크색, 예. 자켓 안에 진짜 핑크 옷을 입고 오셨구나.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코로나19 얘기해 볼 텐데, 야, 근데 아까 협찬 읽으면서 느낀 게 선물이 많이 늘었네요. 원래 이렇게 많았어요? 4년 전보다요. 예. 많이 늘었죠. 아니 근데 저는 4주년이라고 하니까 진짜 생각나는 게 그 앵디 맨 처음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 시작하기 전날 저랑 연습했었어요. 아, 진짜 뭘 강양구 기자로 네, 연습했다고?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TBS 저녁 라디오 프로그램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저녁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 선생님 하실 때? 네, 그때 연습 MC로 그때 하루?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딱 고정이었거든요. 아, 그때 그날 강양 어땠어요? 기자가 있었다고요? 네. 어땠어요, 그때 당시? 그때 정말 이분을 이대로 허리케인 현장에 보내드려도 되나? 됐어, 그만 아니, 얘기해. 우리 4년이 됐습니다. 네. 자, 흑역사는 그만. 근데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예. 그래요. 네. 예. 빈손으로 왔어요? 자, 코로나19 오늘 얘기해 볼 텐데 50번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좀 늘었네요. 1,441명인데 예. 어때요 지금 상황을? 어제보다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한 130명 정도 줄었습니다. 어제- 어제가 1,571명이었습니다. 그저께가 1,000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수요일 날에 1,571명에서 130명도 줄었고요. 추석 이전에 일주일, 추석 이전에 2주일하고 비교하면은 무려 거의 700명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추석 연휴 막 시작할 때 3,000명 넘지 않았어요?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뭐 절반 이하. 그렇죠. 절반 이하로 줄었죠. 그러니까 추석 때에 증가한 거를 완전히 상쇄하고 심지어 추석 이전보다도 더 낮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검사를 해보니까 델타 확진자, 델타 변이 확진자가 99.9% 그러니까 100%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면 이게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통제 안 될 거고 백신도 작동 안 할 거고 막 이랬잖아요. 추석 연휴 끝나면 막 5,000명, 10,000명 나올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통제됩니다. 백신 잘 작동합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예측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1,000명 이하에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1,200~300명 되었다가 다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계적 일상 회복을 들어갈 때 좋은 상태로 들어갈 것 같고요. 네. 향후에 우리나라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서 또 고령층 중에서 미접종자가 접종을 더 해주시면서 또 고령층 이미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당국이 권고드리는 대로 부스터 샷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다른 국가들에게서 보이는 재확산 없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아주 원만하게 연착륙하는 아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해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일 겁내는 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1월 9일부터 뭐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간다 그러면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4,000명.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럴까봐 겁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방금 세 가지 마스크하고 미접종하신 분들하고 접종 이미 하신 분들에게 부스터 샷을 하면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예.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게 8인으로 지금 예. 묶고 있는데 예, 더 지금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4단계, 3단계, 2단계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단계를 없애고 새로운 단계를 만들지 아니면은 지금의 단계에서 완전히 수정을 해가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단계를 만들지 이건 아직 모르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네. 만들어서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박 기자,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거의 매일 혹은 격일로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아까 11월 9일, 1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워낙 지금 마지막 2주가 31일 날 끝나는 거죠. 10월 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11월 첫째 주부터 바로 이제 시작할 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번 주에 정부가 발표했던 새로운 그 거리두기가 2주잖아요. 네. 근데 2주가 끝나는 시점이 10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감에서 얘기했던 걸 염두에 둔다면은 새로운 거리두기를 일주일 정도 하지 않고서 그냥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어제 짜고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나왔고요.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이 로드맵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커 보입니다. 11월 초부터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했던 얘기대로 간다면 사실 이번 주는 다 간 거고요. 일주일 그렇잖아요? 남았죠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위드 코로나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두 번째 공청회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근데 그 공청회 때는 아마 지금 방역 당국이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윤곽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공청회 때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음 주에 확정 지어가지고 11월 1일부터 일단 시행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시행착오들을 좀 이게 정정하는 것으로 정확한 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 보건당국에서 나올 것 같고 참 기대가 큽니다만 아까 설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부스터샷까지 맞을 수 있으면 다 맞고 마스크 철저히 쓰고 다니자. 예. 예. 자, 그 질문을 몇 분이 주셨는데요. 4주년 축하드립니다, 앵디. 그리고 저는 50대 후반인데 코로나 2차까지 접종하고 독감 예방 접종까지 했는데요. 부스터샷 추가 접종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암 중증 환자라서 암 더 걱정이거든요. 중증 환자. 암 중증 환자시면은 지금 2차를 다 맞으셨는데 부작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스터샷을 맞으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는데 암을 앓고 계신다고 하면은 면역이 잘 형성이 안 되거나 형성된 면역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감염이 되면은 다른 분들보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의하신 분은 부스터샷을 권고받으셨으면은 부스터샷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부스터샷을 하시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차 접종 끝난 뒤 얼마 있다가 부스터샷을 맞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데요. 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2차 부스터샷을 2차 하고 나서 부스터샷을 한 6개월 정도로 기간을 두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암을 앓고 계시거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특별한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2주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2주나 한 달 이후에 언제든지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권고된 부스터샷이 그거 다 감안해서 정부가 부스터샷을 권고했기 때문에 그게 권고된 그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지금 소개해드린 분은 2차 접종까지 다 하셨는데 기저질환자로 그렇습니다. 분류가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문자가 온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부스터샷을 아무한테나 다 지금 권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1차, 2차 접종하신 접종 완료자들 중에서 한 번 더 맞으면 훨씬 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지금 따로 부스터샷 지금 접종을 공고하고 있는 만약에 거거든요. 부스터샷을 안 맞았을 경우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더 위험해질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 부스터샷을 접종 대상인 분들 중에서 돌파 감염이 생긴 분들이 있잖아요. 백신 2차까지 접종한 다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달라요. 똑같은 70대라고 하더라도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70대 같은 경우는 진짜 가벼운 감기처럼 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에 감염이 똑같이 되죠? 코로나에 감염돼요. 그런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평소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해가지고 좀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컨디션이라든가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부스터샷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정부에서 부스터샷을 권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부스터샷을 맞으면 네. 훨씬 더 필요하신 분들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예. 싶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또 자, 3차 접종 문의 드릴게요. 아마 그 부스터샷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4년 전 아버지께 간 이식을 해드린 간 이식 공여자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교차 접종으로 지난 8월에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추가 접종 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면역 억제제나 특별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데 공여자들도 면역 저하자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일에 공여자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젊으면서 건강하신 분은 우리 간은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 몸 중에서. 예를 들면 손가락을 자르면 손가락이 안 자라잖아요. 근데 아주 건강하신 분은 간은 자르면 자라가지고 원상복귀가 돼요. 간은 네. 유일합니다. 네. 우리 몸에서. 그런데 지금 공여자 같은 분이 간을 이식을 해 주셨잖아요. 네. 건강하신 분은 간이 완전히 자라가지고 회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도 이제 이걸 하셨기 때문에 이게 레코드로 남아 있어서 아마 정부 당국이 이제 연락을 하신 것 같거든요. 간 이식자다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공여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 건강하다, 기본적으로 좀 젊고 건강해서 나 그냥 부스터샷에 걱정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본인이 2차까지 교차 접종을 했는데 내가 크게 걱정이 없다. 그러면은 부스터샷을 맞아 두시면 좋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부스터샷은 이제 염려가 있는 분들이 안 하게 되는데 염려만 없다면 또 2번 다 맞았는데도 전혀 걱정이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는데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저는 얀센박 백신을 맞았는데요. 뉴스에서 얀센 접종자는 부스터샷 맞으라고 하는데 언제 맞을 수 있습니까? 저는 택배 기사라서 많은 분들이랑 접촉하거든요. 자, 지금 지금 질문이 잠깐만요. 답변 주시기 전에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간결하게. 지금 얀센 접종자는 정부에서 12월 달에 부스터샷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화이자나 모더나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되어서 통지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제가 사는 호주 멜버른은 작년 2번의 락다운 이후에 영명이 4개월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코로나 락다운을 3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하루 12명부터 시작해서 락다운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하루 2,2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 70%인데 내일부터 락다운 풀고 위드 코로나 갑니다. 오. 그래도 확진자가 2,200명 나온다고 하니까 무서운데요. 라면서 호주 상황을 벤자민 리님께서 호주가 네. 어쨌든 간에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간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원래 부스터샷을 연령이 높다가 연령을 40대까지 낮췄거든요. 그런데 부스터샷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마스크예요, 마스크. 그런데 호주라든지 서양 국가들이 대부분 마스크에 되게 이 거부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호주 같은 데서는 부스터샷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호주에서도 라디오 듣고 계시니까 주변에 마스크 착용 꼭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14번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스크 미착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따끔한 일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건설 현장이라면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실외에서 혹시 작업을 하실 때는 굳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지 않아도 감염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백신을 다 맞으셨다면. 예,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전제하에서, 근데 실내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게 좋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작업하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다시 공고드리고 건설 싶습니다. 현장에 꼭 실외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소위 네. 한발하는 같은데 그런 데 가면 그런 미착용자들한테 향해서 최지원 아나운서 간결하게 일침을 한번 놔줘요. 써! 자, 또 암 수술 경력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맞는 게 좋은 걸까요?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네. 이분들은 감염이 되시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백신 부작용,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감염이 되면 바로 감염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위중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백신 접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내와 동시에 그 예방 접종을 했는데 아내는 부스터샷을 접종하라는 문자가 왔고 저는 못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가 끝났는데 위암 말기인가요? 말토마라고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위암 판정을 받고 치료가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부스터샷 대상자로 정해진 걸까요? 네, 라고.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정부가 권하고 있거든요. 예. 아, 위암 말토마가 위암 말트. 말트가 소화기계나 점막의 상피를 보호하는 소화기계 점막에 존재하는 림프 조직이 맞습니까? 말토마는 이곳에 생긴 종양이다. 말토마가 아니고 아마 스펠링을 잘못 쓰는 것 같은데 토마라고 하는 게 일단 암인데요. 뭘 네.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말토마. 예. 이게 진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를 제가. 다른 질문 하시죠. 예. 왜요? 창피해요? 자, 46년생인데 독감 예방주사 맞고 얼마 간격으로 3차 부스터샷 맞으면 될까요? 아니, 사실 동시에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독감 백신이랑 코로나 백신은 전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맞으셔도 되고요. 굳이 좀 꺼림칙 하시면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간격을 두셔도 되고요. 네. 저도 독감 예방주사 혈압약 받으러 갔다가 저 독감 접종하셔야죠. 얼떨결에 했네요. 예. 2558번님도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남편이 오늘 당뇨약 받으러 갔다가 혈압약 먹으라고 얘기해서 우울해하네요. 라면서 토요일이 생일인데. 참 당뇨 있으신데 또 갔더니 혈압약도 먹기 시작했다니까 우울하시겠네. 예. 혈압약만이라면은 저도 먹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데 당뇨까지 있는데 혈압약 드시라 해야 된다니까 심란하실 텐데요. 2258님, 예, 저희 허리케인 4주년 케이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네. 자, 오늘 코로나 버스터즈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시 후부터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이올린 연주자 김도윤, 배시온 씨 그리고 피아노 연주자 최영민 씨 이렇게 세 분 연주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반입니다.